청원이 10만 명이 넘겨지고 국민청원 1호 법안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을 때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책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정당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정치 통로를 거치지 않고 이 청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기존 정당들이 저는 굉장히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회의록을 이후에 봤었는데 굉장히 문제적이더라고요. 우리는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입장을 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입장을 내는 것 자체도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딥페이크라는 거는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의 한 가지인 건데 법사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해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성착취방과 유포, 협박, 성착취 영상물의 다운로드 및 매매를 멈추기 위해 20대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원포인트 개원으로 성착취물의 소지, 유포, 협박죄를 신설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있어서는 21대 총선 공약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거나 5월 이내에 처리하겠다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에선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거거든요. 미투운동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었던 시기가 최근 몇 년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운동 이후에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했는가, 실제적인 사회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여성들이 성장한 만큼 정치가 성장하지 못한 거죠. 사실 요즘에는 되게 모든 여성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는 이 감정, 그랬을 때 저는 정치의 역할과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임시국회를 개최해서 바로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마지막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21대 과제로 어떤 것들을 처리해 나갈 것인가의 가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국회 구성원들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성들의 일상을 제대로 된 정치적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텔레그램 N번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 플랫폼만 바뀌는 문제로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었던 문제잖아요. 이 디지털 성범죄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20, 30대 여성들이 단박에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점에 대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정책 입안자로 있고 정치인으로 있어야 이 언어가 저는 통역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연결할 수도 없고 연결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까지 이해를 하는 거죠. 몇 년 동안 소위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는 국면에서 다양한 주체로 등장한 사람들 중 가장 큰 사람들, 조직되지 않은 개개인들이 20, 30대 여성들이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는 20, 30대 여성들이 없고, 이게 단순히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의원실의 구성만 봐도 그러하거든요. 정치권이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실에 고위 보좌진들 중에 이 여성들이 있었으면은 저는 이 해결 방안이 굉장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저는 페미니스트들의 촘촘한 연대가 국회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촘촘한 연대가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이 국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20, 30대 여성들의 어떤 대표적인 권한을 가지고 혹은 의원실의 구성원으로서. 지금 21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까라고 했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느 정도 통과되고 하면서 국회 구성이 되게 많이 달라질 거야 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의원들의 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양상으로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비율조차도 더 낮아질 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은 20대 국회보다 더 보수적인 젠더 의제 관련해서 보수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이 더 되게 높아요. 정치가 가능성을 준다라는 거를 계속 대중들한테 말해야 되는 위치가 전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일상을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 변화시켜줄 수 있어 라는 걸 얘기를 하고 효능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미투 운동을 마주한 국회는 어느 것도 해내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청원이 이어졌고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안조차도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게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정말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정치인들과 정당이 제일 무서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